첫 번째 발표는 광주 복합 쇼핑몰 들어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승호 교수님은 마케팅학 전문가로 한국유통학회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영평가위원,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는 유통 분야 전문가십니다.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좀 정상화로 우리가 지금 접어든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들 실무진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이신 것 같고요. 유일하게 이 발표자 중에서 물론 한 분이 이제 겸임 교수님이지만 저는 이제 뭐 아카데믹한 그런 쪽에서 교수만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 저도 뭐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봤지만 그렇지만 오늘 좀 약간 이론적인 부분도 섞여 있고 실무적인 얘기도 좀 섞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수인데 저희가 14년 동안 월급이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불만이 좀 많을 듯한 그런 계층이겠죠. 네. 그렇다고 정치색이 깊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 대통령 선거를 요번에 처음 해봤어요. 살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정치적이지 못합니다. 정치와는 전혀 제 주장은 오히려 정치의 영향력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혹시 이 발언을 할 때 저 양반 뭐 어쩌다 저쩌다 정치적인 어떤 표현 같은 거에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전혀 정치적이 않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제목은 이제 과연 광주의 복합 쇼핑몰에 들어설 수 있을까? 이게 혁신이랑 무슨 상관이냐?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혁신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뭐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나 그러면 오프라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점에서 좀 제가 좀 반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합 쇼핑몰이 리바이벌 되고 있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복합 쇼핑몰은 사실은 1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스타필드 하남이 최초인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1960년대에 복합 쇼핑몰 시대가 도래했고 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겨우 10년 된 이 업태라고 하는 것이 복합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합 쇼핑몰이 등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할처럼 보이니까 또 규제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주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시장 경제의 자유로움이 없다면 어떤 혁신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일단 그 복합 쇼핑몰이 뭐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스타필드 하나만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그냥 뭐 되게 크다 뭐 다 있네 뭐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상당히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로체스터라는 그 동네 아시죠? 미국의 로체스터는 코닥 본부가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로체스터에서 코닥이 문을 닫게 되니까 망해가고 있었죠. 그래서 로체스터 시장이 지역 경제 개발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합 쇼핑몰을 좀 더 멋지게 미국의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한번 방문할 만한 그런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를 하자. 뭐 이 정도 레벨에 있는 것이 복합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듣기 싫은 게 뭐냐면 광주 복합 쇼핑몰에 관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 유치라는 단어가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 사업하시는 양반이 남으면 들어가는 거, 안 남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유치라고 꼭 내가 유치해서 말이야, 내가 경제를 우리 저 광주 경제를 얼마나 살렸는지 알아? 뭘 살린 겁니까? 시장님 뭐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향할 바는 그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 그런 조건 하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어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이 뭔지에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스타필드 하남이 들어왔었잖아요. 제가 이제 스타필드 하남이 들어왔을 때 이제 스타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팔로우업된 다른 또 스타디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물론 스타필드 하남인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받느냐, 사실 피해를 본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1년이나 지금 보시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훨씬 많아요. 근데 그 긍정적 효과가 왜 생기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뭐야, 이거 경쟁사가 생겼는데 왜 장사가 잘 되지? 복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광주광역시에 여태까지 광주 복합 쇼핑몰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 지금 그거는 혹시 저한테 술을 사시면 내가 아주 디테일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못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대답으로 자유, 시장경제, 저는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시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어느 정도 해결책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의 법적 정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여기 중요한 건 쇼핑, 오락,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복합 쇼핑몰을 제대로 기술한 걸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네. 이런 기준들이 지금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데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목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냥총을 가져왔어. 그래서 쏴 맞춰야 되는데 타겟이 뭔지 몰라. 그럼 그건 무슨 규제를 하죠? 그래서 규제 얘기를 하는데 좀 정의를 좀 제대로 해놓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뒤로 가려면 그래서 또 하나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복합 쇼핑몰은 이 대형마트 이런 거 뻥튀기 한 거다. 뻥! 그래서 10배 뻥튀기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복합 쇼핑몰은 미국에서는 이미 좀 살아있는 정의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공동체의 마음과 영혼, 소매 경제의 기반, 그리고 가족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구역,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이 커뮤니티의 지역사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뭐죠? 매일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곳, 신나는 놀이장소. 하남시 시민은 모든 것이 갖춰진 하남시에 살게 돼서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코멘트를 날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것, 뭐 이런 것이 살아있는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이 복합 쇼핑몰의 의미는 다면적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게 규모의 경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공간적 집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점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근데 점포들이 아무렇게 모이는 게 그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종류라든지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것이 계획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집적 시설이기 때문에 이 집적 효과라는 것이 발휘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몰래 유사업종, 옷가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만 옷가게 잘 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커피티션, 다시 말해서 공동시설을 이용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공동 마케팅과 장소 마케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특정 분야에서 상품 발명에서의 명성을 획득하는 데 쉽다, 용이하다. 그리고 이종 업종인 경우에는 교차 쇼핑이 이루어진다. 소비자인 경우에는 많은 점포가 있어서 선택의 확대를, 얼마든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다. 점포 간 경쟁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역 정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복합 쇼핑몰을 건설함에 따라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복합 쇼핑몰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복합 쇼핑몰은 그러면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가를 그 경쟁의 요소를 보면요. 기획력, 통제력, 그다음에 테넌트 믹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가 되는 우리나라 소매업체가 있을까요? 원래 전통시장이 그런 형태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복합 쇼핑몰 이외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꼽을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결국 새로운 업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합 쇼핑몰을 규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70% 이상이 소상공인 쇼핑몰. 그러니까 쇼핑몰에 가시면 신세계 백화점 있고 뭐 큰 거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70%는 소상공인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생의 그 현장이 바로 복합 쇼핑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걸 못 사게 한다? 아니 그렇게 상생하면서 그걸 못 사게 합니까? 두 번째, 직접 효과를 파괴, 즉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의 어떤 기법들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요새 지금 비용이 올라서 죽겠죠? 그 다음에 뭐 원재료, 서비스, 인건비, you name it, 모든 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방식이다. 그걸 규제하겠다. 일요일 영업 시간을 또 들먹인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 날 가족과 함께 밖에 영하 20도인데 전통시장 가서 장 봅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 간의 어떤 유대관계를 뭐 파괴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자녀를 둔 부모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합 쇼핑몰 나도 볼 게 있고 마누라도 볼 게 있고 우리 애들도 볼 게 있고 모든 가족이 다 즐거워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인데 그걸 앗아가 버리겠다? 그 다음에 급속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오프라인 대표업체의 생존을 방해.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온라인 쪽의 매출이 쭉 아마존이 쭉 올라가다 주춤하죠.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뭘 느꼈냐면 온라인이 성장이 멈췄다기보다는 오프라인의 반격이 이제는 제대로 본격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죠? 우리 온라인 쪽 거래가 50%를 넘었어요. 세계 최대 비중입니다. 세계 최대 비중이에요. 이 결과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라인 하기를 좋아해서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우리 학자들이나 뭐나 잘 모르면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규제 연구만 20몇 년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정희 국회의원이라고 아세요?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는데 그 양반이랑 토론하는데 그 양반이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그 자료가 제가 만든 규제 현황표예요. 그걸 들고 나와서 규제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규제요. 다 없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지금 추세가 규제 완화 추세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SSM,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슈퍼마켓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없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나라 없어요. 고조고 님민들은 내 말 들어오고 이런 데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규제하겠다는데 규제의 어떤 목표물도 분명치 않죠. 자, 그래서 이 쇼핑몰을 알아야지만, 뭘 규제하는지 알아야지만 좀 주저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지역경제, 우리가 이제 스타피드 하남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봤는데, 이게 이제 광주, 뭐 원주, 춘천, 뭐 강릉 이런 데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도시가 팽창하는데 저밀도 개발 구도심 밖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합니다. 도심지 말고 외곽에다 개발하죠. 그래서 아파트 생깁니다. 그러면 누가 쫓아가요? 공공시설 및 관공서가 이전해요. 그래서 구도심의 상권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전통시장, 왜?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리고 로우 인컴, 비교적 로우 인컴인 분이 거기에 그냥 살고 계시니까 구도심 전통시장의 상가가 부진해진다. 이 현상이 왜 전통시장이 부진해지는가를 설명하는 거의 70% 정도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대형마트가 있어요? 없죠. 대형마트가 어디 있어요? 근데 광주는 어떠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전라도 분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광주를 보니까 이거조차도 안 했어. 이런 현상조차도 안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주는, 야, 이게 도시계획상 약간 좀, 그동안 좀 약간, 좀 부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복합 쇼핑몰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타필드 하남 정도는 초광역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초광역 쇼핑몰이 스타필드 하남 얼마 투자했습니까? 1조 투자했어요. 지금 투자하면 1조 한 4천억 정도 투자가 될 겁니다. 이 큰 돈이에요. 신세계에도 큰 돈이고 저한테도 큰 돈이고 다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장사하려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 마케팅 효과가 창출돼요. 언제 내가 하남을 왜 가봐? 하남을 왜 가봅니까? 스타필드 때문에 가본 거죠. 한번 결과물은. 그죠? 열심히 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거의 옛날에 이때 BTS인가? 사인했어. 사인했습니다. 그때 BTS 사인 막 줬어. 막 그냥 BTS 사인. 지금 그게 얼마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결과 보면 지역 외 역의 소비를 역내 유치한다. 밖에 있는 사람들, 소비자들을 끌고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1번, 2번, 3번을 보면 시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 내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밑으로 보면 4번을 보시면 도시 마케팅 효과가 창출되면서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 쇼핑몰이 커져 많은 직원들이 채용이 되니까 쇼핑몰 직원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아울러서 쇼핑몰 만드냐고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죠. 8차선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진입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럼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더 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때문에 입주민이 증가하게 되고 입주민은 다시 지역 내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고용 창출하고 세수가 증가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제가 만든 거냐? 뭐 제가 만들었지만 어디서 뭐 이런 모델을 제시한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면 어떻죠? 결론적으로는 하남시에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근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약국, 오케이? 안경점 이런 데가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대구도 남죠. 그렇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서 사실은 복합 쇼핑몰을 잘만 이용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지역 경제에 남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크레딧 카드 증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랍니까 SNS의 반응을 모아 가지고 그걸 통계적 처리를 해서 나온 증거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하남시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쇼핑이 된 게 스타필드 하남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증가합니다. 하남시의 또 다른 자랑이 뭐죠? 하남 돼지집이죠. 안 좋아하시나? 저는 좋아하는데. 그러면 스타필드 하남 가시면 거기서 하남 돼지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렇죠? 사실은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단위 시설은 뭐냐면 정장인가요? 그 모타포트 놓고 경주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지역 경제에 돈을 쓰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털려서 그런지 그냥 집에 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런 4번, 5번, 6번, 4번 이걸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보고서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도시 마케팅 효과 하남시 언급 빈도는 개점후 한 달 동안 228% 증가하였고 1년 동안 이전 1년과 비교하여 9.36배 증가하였다. 왜 그래요? 스타필드 하남이 있기 때문이죠. 스타필드 하남이 어디 있어? 뭐 하남처럼.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6배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하남시의 이미지가 좋아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고용한 비중 한 5천 명이라는데 5천 명 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사실은 경쟁 관계였어요. 처음에 남양주시가 오히려 더 치고 나갔죠. 근데 하남시가 그 이후로 이제 쫓아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으면 하남시에 스타필드 하남이 들어온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실 이 얘기요, 시장한테 물어보면 그냥 끝나요. 그냥 시장 득보였어요? 안 봤어요? 시장 뭐라 그럴까? 안 가르쳐주지 마세요.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역 내 한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뭐 요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매 이 각 그 2012년과 17년을 비교해서 하남시, 남양주시, 경기도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 검은 제일 진하게 된 거는 뭐냐? 평균보다 높은 거, 혹은 이 세 개에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표시한 걸 검은색입니다. 결국 하남시는 남양주시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시고 경기도 평균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그 광주광역시에 그러면 진짜 들어가시지 못한 진짜 이거 뭘까? 이건 이제 어떤 그 네티즌이 열심히 조사를 했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광주광역시에 없는 게 뭐냐 했더니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코스코, 이케아,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근데 광주에 온 내 조개 보고 물어봤어. 그럼 광주에만 있는 게 뭐니? 뭘까요? 없어요. 있죠. 5.18 공원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블랙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남북 전쟁에서의 뭐 전쟁터, 그다음에 아우스비츠 수용소 뭐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인데, 문제는 그 블랙 투어리즘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숙함을 느끼지만 돈을 안 써.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18은 사실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날 때인데, 아쉬운 건 뭐냐? 광주에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지역에, 전라도 남북도의 그 지역에는 복합 쇼핑몰이 없어요. 그래서 광주에만 있는 게 뭐냐? 그럼 복합 쇼핑몰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 만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 발전의 도구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무등일보에 조사했더니 젊은 층이 30대가 70.4%, 20대는 72.3%가 복합 쇼핑몰 지어라 이거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20, 30대가 찬성하는데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그래서 짜장면 먹고 싶고, 저 사람은 짬뽕을 먹고 싶어. 근데 자꾸 짬뽕 먹으신 분이, 야, 너 짜장면 먹지 마. 지금 짜장면 먹지 마.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복합 쇼핑몰 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면 거기에 가는 거고, 전통시장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 있으면 전통시장 가는 거고, 편의점 가고 싶으면 편의점 가는 것이 시장 경제에 너무나 당연한 권리잖아요. 20대, 30대가 복합 쇼핑몰 요구하면 져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짜장면 좋아한다, 뭐 짬뽕 좋아한다고 짜장면 먹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시장 경제를 너무 우습게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우습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광주시 그 구매력이 부족한 거냐?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느냐, 구매력이 없느냐, 이런 거 있죠. 그죠? 구매력. 광주가 뭐 놀라운 뭐 높은 소득을 내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한 데다. 그렇지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그것도 사실은 스타필드 하나 정도의 규모를 지탱할 만한 소득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겠고요. 사업성,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지금 이마트가 광주시와 호텔을 지고 뭐 어떻게 저기 복합 쇼핑 단지 비슷한 걸 만들라. 그때는 이제 컨셉이 없었어요. 2015년이었으니까 그때는 복합 쇼핑이라는 컨셉이 없었을 텐데, 이제 그때 문제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시장이 바뀌었다고 왜 안 진행했냐? 소상공인 단체, 상공인 단체가 반대를 해서 이제 안 된 거로 된 거죠. 상공인 단체가 광주에 몇 명이나 될까요? 만 몇천 밖에 안 됩니다. 만 몇천 명이 1,800만 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관하게, 놔줘서 비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무관하게 그 정도 숫자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표가 필요한 시장은 이런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거.
자, 그래서 이 5가지로 좀 정리해 볼게요. 소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조직화된 소상인과 조직화되지 못한 시민. 사업성을 훼손하는 정책적 불안정성. 정책적 목표 달성에 함몰된 지역 산업 정책.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정책 당국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제 소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온라인 쪽에 오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프라인 쪽에 내가 강조하는 건 그럽니다. 제가 늙어서 그런지 몰라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보면 별로 즐겁지 않아. 아, 이거 뭐 어때? 우리 안 사나? 일로 와봐. 이거 내가 어때? 이거 지금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그럼 알아서 해. 그죠? 근데 마치 우리 안 사람이랑 같이 쇼핑몰에 가면 어떨까요? 내 거 봐주잖아요. 그죠? 쇼핑의 과정이 일이 아닌 거예요. 딱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우리 점잖게 표현하면 hedonic value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구매라는 건 utilitarian value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hedonic value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오프라인 쇼핑이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인생 뭐 있어? 즐거우려는 게 있지. 즐거워 빼고 뭐가 중요해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웃긴 건 뭐냐면, 이런 그 소매사업이나 이익부조 중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믹스 사업이에요. 요즘 죄송하지만 현대적인 리테일 소매업과 과거의 소매업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냐? 믹스입니다. 믹스. 오케이? 옛날 신발 가게, 연탄 가게, 쌀 가게, 이건 아이템 가게죠. 아이템 중목의 가게입니다. 이제 현대적인 데는 뭐냐? 쇼핑 스트리트, 오케이? 코엑스 몰. 왜 뭐 스트리트 몰입니까? 그 안에 뭐가 구성돼? 믹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스트리트와 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애초부터 경쟁력 있는 소매 업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뭡니까? 업태 안에 작게는 상품군, 브랜드 믹스, 그 다음에 얘는 상품군 믹스, 그 다음에는 점포 믹스, 그 다음에 서비스 앤 점포 믹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믹스가 키워드다. 자, 이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양떼예요. 웃긴 게 뭐냐면, 아침 일요일날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으로 뭡니까? 사람들이 몰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2시 문 닫으면 어디 가? 지네들이 빠져나가서 저쪽, 이게 양떼거든요. 이렇게 쫙 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동적 소비자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몰고 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잘 알다시피 몰고 갑니까? 아니죠.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일요일날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전통시장 갈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에이씨, 안 해, 이씨. 구매 포기. 그 다음에 다음날로 구매 연기, 에이씨, 열대 갈 거야.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어디입니까? 여기. 한 2.7% 정도 되는 데서 전통시장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실제로 이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일요일날 2번 규제하면 얼마의 매출, 전통시장의 매출이 얼마 올라갈까 했더니 약 1,500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매출, 대형마트의 매출 손해는 어느 정도 될까? 1조 정도 추정돼요. 1,500대 1조입니다. 근데 내가 INC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1,500을 가져올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1조짜리 그건 대형마트 가져가는 거잖아.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오케이? 1,500짜리 그래도 가져오면 다행이지. 그런데요, 제가 교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1조가 줄므로써 우리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 곳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친구 야 이거 저 미안한데 이런 날 문 닫아가지고 너 갈 곳이 없다. 시장 가서 창업해라. 아니, 물론 창업이 나쁜 거 아니죠. 시장 가서 창업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아까 여기 혁신학에서 모이신 여러분들, 방향은 어디 있는지 대충 짐작은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처마 우리 학생들한테 일자리가 없으니 거기 가서 알아봐라. 전통시장 가서 해봐라. 청년 창업, 전통시장, 박원순 시장 이 카드 붙여놓고 자랑스럽게.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 1년 반 만에 한 군데 살아있으면 가져와봐요. 없어요. 돈 다 때려놓고. 그게 뭘 우리가 그 일요일날 2번 쉬는 걸 왜 쉬어야 되죠?
거기 근로자들을 쉬는 건 요새 8시간 일 더 시키면요. 큰일 나요. 사형당해요, 차장. 그건 수학 문제입니다. 8시간 이상 안 합니다. 근로 안 시켜요. 그럼 누굴 위해서 일을 2번 돌죠? 자, 그런 위협 때문에 복합 쇼핑몰 1조 4천억 들어가서 더 이상 채산성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 소비자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소수의 횡포, 뭐 아까 말씀한 이거 어느 진주도 30만 도시 2,500명 상공인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그 현장 가서 보니까 야, 정말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정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들 딱 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이유가 난 여기 있어요. 정치인들 힘을 왜 실어줘요? 이게 다 정치 용어예요. 뭐 함정 무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구나. 여러분들 재밌을 거예요. 이게 정치 용어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장 실패가 우리나라만 원룸의 시장 실패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근데 솔직히 하면 정부 실패는 없어요. 정당 실패는 없으니까 정권 실패는 없어요. 그건 누가 컨트롤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광주에서 20대 30대가 그렇게 지지하는 복합 쇼핑몰조차도 세워질 수가 없는 정치적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하나 좀 여기 이제 아주 이제 내가 가게가 잘 안 돼, 오케이? 내가 이게 광주에 어떤 가게가 안 된다 했을 때 원인이 사실은 4가지가 있어요. 제일 큰 거 지역 경제 문제. 지역 경제가 망했어. 우리가 뭐 조선소를 하는데 조선소가 완전히 망했어. 그러면 지역 경제 문제예요. 이걸 뭐 대형마트가 야, 우리 아이템 빼주고 너희 장사하게 뭐 주차장 뭐 공짜로 주고 해줄게. 잘 되겠어요? 아니죠? 지역 경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상권의 문제. 상권이 옮겼어.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 상권이 옮겼어. 이거 대형마트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세 번째, 경쟁력의 문제. 근데 전통시장 경쟁력이 뭐예요? 전통인데요. 전통의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쟁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 전통시장에 지원해주죠. 돈 지원해줘. 원래 망했어야 되는데 지원해줘. 서바이벌에 안 사그라들어.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 겁니다. 이걸 경쟁의 문제다. 그러면 내가 우선 말씀드릴게요. 자,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면 뭐죠? 경쟁의 문제를 더 악화시켜요. 악화시킵니다. 경쟁자가 없어지지만 영원히 피스인데 경쟁이 더 격화돼. 그건 누굴 위한 거죠? 뭘 위한 겁니까? 그 점을 한번 좀 짚고 나가고 싶은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노란색인데 여기 페이지는 없을 겁니다. 지금 복합 쇼핑몰은 어떤 개념이죠? 미국도요, 복합 쇼핑몰 지려면 도시 중심가는 안 돼요. 외곽지 좀 비교적 싼 데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광주에서 땅을 구하려면 일단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요. 평당 1,500원 못 가시면 못 줘요. The end of story. 여기 제가 이거 발표입니다. 끝에다가 결론, 복합물 안 들어 쓴다가 이제 결론인데 그 얘기는 밝힐 수가 없고요. 이 문제를 뚫어야 됩니다. 평당 1,500 가지고 죽었다 깨어도 안 돼요. 두 번째, 요새 상생 자금이라는 걸 모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트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상생 기금이라는 게 계속 커져. 상생 기금 뭐 쓰는 건데? 어디다 쓰죠? 모르시죠? 우리 이제 팍스 뉴스에서 아마 이제 심층 취재해서 아마 밝히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상생 자금이라는 걸 상공인한테 뿌려요. 그래서 롯데 월드타워랑 그 1.9km 바깥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 때문에 합의를 못 봐서 월드타워 면세점이 약 2개월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재할 때 내가 갔었어요. 전통시장 대표자분들께서 근데 뭘 원하세요? 159억이요. 예? 159억이요? 159억이 왜 159억이요? 우리가 점포가 159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때 손 떼었습니다. 그죠? 돈이 오고 가면 잡혀갈 수가 있어요. 설띱니다. 그 다음에 기부 체납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지 개발하면 40% 기부 체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봐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 40% 기부 체납하래. 이런 거 모르시죠? 그 돈 다 합치면 이게 평당 1,500도 힘들지 몰라요.
그다음에 경제 이슈가 정치 이슈 나오니까 요새 내가 신세계에 대해 물어보니까 교수님 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그 얘기 꺼내가지고 정치 의도를 가져서 이 윤 대통령 힘으로 뭐 어떻게 자기네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보고 복합쇼핑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이게 경제적 이슈를 정치적 이슈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순간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권 바뀌었어. 신세계 정의적으로 하고 그래. 그리고 쇼핑, 우리 그 광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에서는 스타필 하남을 원해요. 스타필 하남이 좋다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넌 리테일링 에리어.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노는데 무슨 서비스, 영화관, 무슨 뭐 F&B, 먹고 마시는 이런 비중이 커지는데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전체의 한 40% 이상을 잡아먹어요. 근데 여기요 마진이 15%밖에 안 돼요. 다른 데 오스타면 30%인데 이걸 넓혀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최소성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럼 미국은 어떨까? 미국 쇼핑몰 가시면 아시죠? 끝에 뭐 있죠?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이 트래픽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손님들을 이쪽 갔다가 저쪽 가냐고 막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요새는 뭐죠? 애플과 나이키 스토어, 애플 가봐야 되죠? 나이키 스토어 가봐야 되죠? 양 끝에 갖다 둡니다. 그러면 트래픽이 제너레이트 돼요. 이 사람들 임대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제로. 그러면 내가 복합 쇼핑몰이 있어. 신세계가 만들어서 신세계백화점은 전 임대료 제로인데요. 난리 날걸. 무슨 밀어주기, 대제분, 돈 없는 사람 돈을 뺏는다, 뭐, 유네임, 별 얘기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동시장인데, 아동도 크게, 아동이 어디까지죠?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동이 18세 전까지 아동이에요. Forever 21이라고 혹시 미국 쇼핑몰에 가면 영원히 21세대, 21살, 21, 뭐 이렇게 얘기하는 브랜드 네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동안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쇼핑몰 브랜드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히 21세라고 했는데 누가 물건 살 것 같아요? 아줌마들? 아니에요. 16살, 15살 중딩들이 사는 브랜드가 Forever 21이에요. 나 빨리 그걸 입고 21살처럼 되고 싶어. 이런 거거든. 그래서 온 식구가 만족할 만한 브랜드를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동시장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왜 그래요? 인구가 줄어서 그렇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쇼핑몰이 지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발 정치만능주의, 시장이 바뀌었는데 왜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꺾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좀 끼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세분화된 시장인데 동일한 적용, 이게 문제죠. 아까 얘기했던 뭐 짬뽕도 먹어 이제 오늘부터. 이게 동일한 적용이죠. 세분 시장은 짜장면도 원하고 짬뽕도 원하고 잡탕밥도 원하는데 규제는 뭐죠? 동일한 사정 볼 거 없이 이게 적용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규제를 마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지역 화폐라는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 화폐 가서 내가 이마트나 스타벅스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돈 누구 돈이야? 내 돈이야. 나한테 30원, 나한테 그 돈만 까주면 나는 마트도 가고 스타벅스도 갈 거야. 어떤 게 더 민주적이고 시장경제적이죠? 세금을 왜 그걸 걷어서 지가 뭔데 내 돈 꺼내다가 남들한테 나한테 주면서까지 어딜 가라 마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데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와 심지어는 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우리 요새 교육부에서요, 대학교에 자료 요청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부에 우리 학교 ERP가 거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직접 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필요가 없죠. 요새 뭐라고 하죠?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 하잖아요. 오프라인에 이렇게 하시고 온라인에 하고 지침이 다 내려와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보세요.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학부로 학생들 뽑으면 가산점을 주는데 이제는 뭐예요? 학부로 대단위로 뽑지 말고 과로 뽑아야지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왜 지네들이 참견합니까? 자, 어쨌든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브랜드 파워와 명성을 앞세워 중소상인을 약탈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약탈까지 내가 안 했어. 이게 KDI 연구원의 보고서예요. 아니 브랜드 파워와 명성을 앞세워, 잠깐만, 내가 마케팅 교수인데 브랜드 파워를 획득하지 않는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네? 그게 과연 비난받아야 될 일일까요? 이야, 놀래 로짜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도 공정은 경쟁을 활성화시키게 하는 방법이 공정인 거죠. 공정을 위해서 경쟁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좀 그만하고 이제는 공정의 범위를 넘어가죠. 공정이란 무엇이냐? 필독서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언제 시장경제의 공정성만을 얘기하는 거지? 지네들이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왜 공정성을 논하죠? 이 대목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헌법적 가치 정도로 레벨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제든 정책이든 소비자의 후생을 조금이라도 뒤로 돌리는 거라면 그건 다 불법으로 간주해야 된다. 예, 그러면 내 얘기냐? 아니에요. 미국의 헌법이 그런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 시민들의 의견이 돼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그렇죠? 자, 일본의 대규모 점포 입지법. 내가 극일한다는 우리 저번 정권에서 쌍팔년도에 일본이 만들었던 대규모 점포 입지법 이전에 그건 대규모 점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절차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뭐냐면 뭐더라 상권 그리고 대기업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는 지역 상권이었어요. 그걸 들어오려면 지역 상인들 도장을 다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게요 1990년대 없어진 이전에 일본의 대규모 점포법이라는 데 있는 법이에요. 그걸 베껴다가 난 그게 웃어. 그 길 하자. 그래서 히드피드 웃었지. 아, 이 친구들이 그거 다 포기한 필요 없다고.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법을 가져다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바뀐 게 이겁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출점 계획서, 지역 공원 계획, 우리 지역 협력 계획서라는 게 있고요. 상권 영향 분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실 제가 기한해서 만든 건데 이 절차를 참고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심의하고 프레젠테이션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역 주민이에요. 상생협력 지역협력 계획서 누굴 위한 거예요? 지역 주민을 위한 거예요. 거기는 상공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대형마트 들어오려고 그래. 당신 저기 사카 아저씨 도장 좀 받으라는데요. 그다음 뭘 요구하겠어요? 좀 줘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뭡니까? 주민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민에게 이 절차 바꾸고 나가는 것이 신의 한 수예요. 이거 없이 절차 안만 바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저폭값 쇼핑몰 원하면 진도록 하는 거지. 소상공인 왜 반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상권 내 사업자가 아닌 상권 내 주민 협력의 대상이면 지역공원의 수혜자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테크니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독일도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거예요.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 있죠? 옛날 구도심에 가면 상권, 공장 진 거, 이거 고도화, 상권,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장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풀고 나오면 독일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있다는데 대형마트 규제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 고도화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서 갖다 붙이지 않으면 그 비싼 땅을 확보해서 복합촌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료 제로라는 거. 광주시가 차라리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이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로서 넌 얼마 넌 리테일 에어리아 그런 데가 많으면 얼마 싸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50만 이하의 도시도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좀 뿌듯하게 좋은 데 살아야 되잖아. 그럼 역사 중심의 개발 같은 거. 일본 같은 건 잘 해놨어요. 이런 것도 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자, 이런 게 잘 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상호 견제를 통해서 건전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승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의 수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구매력 같은 경우는 풍부하지만 소매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낮은 이해도로 관련 정책이 불안정하고 또 일부 토착 세력의 강한 반대로 인해서 복합 쇼핑몰 유치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